자, 메타버스 개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주식투어 박병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 주제는 뭐냐면 메타버스 300배 수익의 탄생의 비결. 자, 요새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너무 뜨겁고 있습니다. 또 어느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끝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300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메타버스 시대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자, 우리 예전에 1998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인터넷 광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 시대에 최우승자는 바로 네이버. 그 네이버가 어떻게 250배 올랐는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크게 보면, 자, 지금 그때 바로 상장해가지고 2000년 그때 초반 때입니다. 1863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46만 5천 원까지 보니까 20년 동안 네이버가 이게 무려 250배가 왔고, 그 1998년에 불끈불끈 그때 인터넷 광풍이 몰아쳤을 때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은 그때 짧은 기간의 주가가,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해 보시면 그때 1년 만에 이렇게 150배가 올랐더라고요. 150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1,407원짜리가 17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거의 10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이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는 왜 300배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300배 이상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가? 제가 오늘 그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 시간에 그 용어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새로운 용어가 많다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11월 8일 방송했는데 업비트, 그거를 이제 제작진에서 그래 발음 그대로 썼나 봐요. 업비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업비트입니다. 그거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미르4를 설명할 때에 거래소를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거래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코빗으로 바꿉니다. 코빗하고 빗썸에서는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지만 업비트는 거래할 수 없어요. 요거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정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박병주 주식투어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메타버스.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블록체인, NFT. 어렵다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처음 들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거 몇 개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것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가 있고 카드사가 망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은행하고 카드사가 망하면 누가 더 커지느냐? 오늘 그것도 준비를 살짝 하겠어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강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시험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개념 정리, 용어 정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어하고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쫙 나갑니다. 즉 메타버스에서도 중요한 개념 정리,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NFT. 이게 뭐야 도대체?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데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뭐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 자, 그거를 한번 먼저 슬쩍 볼까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 요겁니다. 자, 제가 코빗이라는 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용을 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곳이 자, 바로 코빗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코빗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안에서 가상화폐가 지금 쭉 있잖아요. 위믹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클레이튼, 파일코인. 요게 지금 주요 이제 그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하는 데가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코인원, 우리나라에서는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블록체인, 블록체인하고 또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블록체인이 뭔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록처럼 보이죠? 슬쩍 봤습니다. 블록체인과 NFT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이것 때문에 생겨요.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의 철학의 역사를 연역을 되짚어 보면 이게 나오는 게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나왔다 하지만 그 전에 1991년부터 이런 부분이 준비됐다고 지금 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나왔던 철학적인 배경은 뭐냐면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달러를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저 금융위기는 자기들이 일으키면서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결국은 달러로 인해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불신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찾아보시면 제가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연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우리 일상의 그 돈처럼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인해 가지고 은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카드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거를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은행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붙일 때 그 돈 가치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붙이려면 중간에 누가 중개를 해주죠? 은행이 그 가치를 장부를 적어가지고 그대로 이전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카드를 쓸 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카드를 쓰면서 그 물건을 받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장부를 기록해 줍니까? 카드사에서 나중에 갚아주고 내가 나중에 그 돈을 카드사한테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개인 역할을 은행하고 카드가 했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 체제에서는 그 은행하고 카드 중개인이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비트코인을 쏘아주면 그 돈이 그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그 장부 기록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블록체인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으로 1,000원짜리 돈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그 돈은 돈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조를 할 수 있고 이중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한다면 이중 기록에 문제가 없다. 왜 그럴까요? 블록체인에서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기록이 되고, 그러면 기록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똑같이 공유를 하니까 그 기록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즉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내가 저희 아들한테 돈을 보내면 은행이 기록을 딱 해주니까 그거를 돈이 10만 원 이조한 기록이 은행 장부에 남으니까 그게 내가 돈 보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신뢰를 얻는 건데, 그러면 그 신뢰를 얻는 장치가 바로 블록체인인데, 그러면 그 기록을 예를 들어서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게, 그 바꿀 때마다 256자리의 숫자가 바꿔진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공유한 사람 모든 장부를 다 바꾸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기록을 신뢰하면서 쓴다는 그런 어떤 그 설명이 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필요 없이 카드사가 필요 없이 바로 직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이제 그걸로 뜨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정리하겠는데 그러면은 요것을 제가 직접 게임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르포를 가서 설명을 자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림은 바로 미르포라는 즉 이번에 위메이드라는 주가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32,000원에서 이번에 20만 원을 뚫었습니다. 세상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매일경제TV에서 이거를 발굴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8월 18일 여기였었거든요. 38,1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21만 1,900원까지 왔어요. 자, 지금 주가가 무려 440% 상승했거든요. 저는 요것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12월 8일 날 영상 만들 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기는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메이드처럼 갈 종목이 뭐냐? 제가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잘 가고 있더군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요인이 뭐냐? 바로 위메이드란 여기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그 위메이드가 만든 미르포인데 지금 미르포라는 게임의 세계는 뭐죠? 가상 세계입니다. 가상 세계.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흑철을 캡니다. 흑철을 가상 세계에서. 그러면 위메이드에서 흑철에 대한 대가로 위믹스라는 가상 화폐를 제공을 하죠. 자, 그러면 거기 가상화폐를 어디서 제공합니까? 코빗.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위믹스가 지금 16,000원이네요. 자, 16,000원입니다. 요 위믹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얼마였을까요? 9,000원에 놀았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내가 게임비를 2만원 내지만 흑철을 계속 위믹스로 바꾸면은 한 달에 50만 원도 벌 수 있고 100만 원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상화폐 위믹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위믹스로 받으면 그게 위조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면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 기술이 들어갑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겠죠. 장부를 써야 그게 위조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믹스로 줄 때 뭐를 쓸까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그래서 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이에요. Non이란 말이 할 수 없다. Fungible이 뭡니까? 바꿀 수 있다는데 바꿀 수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믹스를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소유권을 NFT로 증명을 해주고 블록체인으로 위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가상세계. 자, 여기서 그러면은요, 매력이 뭐냐? 내가 게임비는 내지만 게임을 하면서 50만 원도 벌고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미국 청소년들은 연간 1억을 번답니다. 로블룩스라는 게임에서. 근데 위믹스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위믹스를 지난주에 9,200원대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2배 올랐잖아요. 오늘은 장중에 18,000원까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떼돈을 번 거죠. 그러면 이 떼돈을 번 거 가상화폐로만 들고 있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코빗이 친절하게도 우리나라의 K뱅크나 신한은행은 현실 은행이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돈을 바꿔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위믹스를 팔면 그 돈이 내 신한은행이나 K뱅크 돈으로 쏙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게 메타버스가 왜 되냐면 게임 속에서 내가 위믹스로 돈을 받았어요. 가상화폐를 받았죠. 근데 코빗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진짜 내 돈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가상과 현실이 합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어려운 말이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NFT.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그 부분을 습득가 참고로 한 가지 추천할 만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2018년에 강의가 있어요. 정말로 쉽게 됐더라고요. 역시 한국은행입니다. 자,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트코인만 한번 정리할게요. 알트코인.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외의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중에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외의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을 하는데 특히 알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때문에 NFT를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용어 정리를 하는 거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를 잘 알면, 메타버스 흐름을 잘 알면 예전에 인터넷 혁명을 뛰어넘는 네이버의 250%를 뛰어넘는 300배 이상이 저는 보는데 그것이 과연 나한테 기회가 올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하이브의 야망은요, 우리 옛날 이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와 같은 야망이 있다. 장보고는 그때 우리 동남아시아 상권을 제가 보기에는 장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보다 더 꿈을 크게 이제 하이브를 갖고 있는데, 하이브는 지금 자기들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위버스라는 여기 사이트입니다. 위버스. 자, 위버스라죠. 자, 위버스라는 사이트인데 거기 보니까 BTS도 있고 외국계 가수도 있고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BTS도 아직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하이브가 지난 시간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하이브는 두나무, 즉 가상화폐 시장에 지분을 5천억을 투자했고 특수 효과하는 작업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지금 음악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영상을 트윗이나 유튜브로 올리면 1억 명이 시청을 합니다. 근데 그걸 1억 명한테 NFT 1,000원짜리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1억 명만 되겠습니까? 10억 명한테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 명한테 판매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0억 명은 지금 BTS 방탄소년단 팬이 될 뿐만 아니라 홍보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G 인프라가 무한대로 뿌려지면은 10억 명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렇게 저는 그 상상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수단이 뭘까요? 가상화폐가 있어야 되고 NFT가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블록체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에 지금 소속이 되고 있는 하이브의 야망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하이브 주가가 잘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자, 인터넷 시대에서 네이버가 250배, 메타버스에서는 300배 비밀이 있다. 어디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최후의 승자 누가 될까요? 게임이죠. 그거를 보여준 게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주가를 봐보세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게임빌이라는 회사. 요즘에 더 잘 나가는 회사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지금 여기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2달 전에 33,000원짜리가 173,6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고 있는 게임빌이 왜 왔냐면 메타버스 사업을 한답니다. 뭘 가지고? NFT를 가지고. 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도 이렇게 펼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게임빌은 뭘까요? 저기 게임빌은 알다시피 업종이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저는 그 메타버스의 최후 승자, 1차적인 승자는 바로 게임 산업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는 현재는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박병주 주식토에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15일 날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M게임 이런 게임주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NC소프트를 최근에 나왔던 우리 리포트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설명을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나왔는데 P2E 원조의 기환, 이게 무슨 말이냐? P2E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 약자가 P가 플레이, 이제 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TO거든요. 그 다음에 E는 earn, 돈을 벌다 할 때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다. 누구처럼? 미르포처럼. 미르포 게임을 해서 흑철을 개명해서 위믹스를 벌고 위믹스를 다시 돈을 현실화폐로 환전을 하잖아요. 근데 NC소프트도 한다. 여기서 NC소프트를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르포를 시작할 때 동접이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리니지 W, NC소프트의 리니지 W는 동접이 1,500만 명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5,500만 명. 220개 국가에서 동시에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NC소프트는 동남아시아 국가. 동접이 1,500만 명.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NC소프트의 회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명이 넘는데, 그 5천만 명이 게임할 때 이제는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확장이 무한대로 갈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게임주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이 회사도 이미 2017년부터 메타버스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이번에 3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NFT를 이용한 메타버스 게임마저도 공식적으로 준비한다라고 게임빌처럼 발표하면 주가는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 이스트소프트, 그 다음에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요즘에 잘 가는 이유는 뭐냐면 게임을 할 때는 사람처럼 이렇게 특수 효과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시각이 되면 은행과 카드사가 망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CBDC가 무슨 뜻이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디지털 화폐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블록체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금융업에서는 은행과 카드사가 중개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앞으로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은행과 카드사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뭔가 대안을 찾을 겁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자, 자산운용업.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러면 자산운용업을 잘한 데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과 카드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 그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또 여기서도 금융산업의 생존자는 100배 종목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조금 지난 강의를 약간 반복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뵐 수 있는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온 뒤로 은행과 카드사는 망하는데 거기서 생존하는 업종은 100배 비밀이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